자, 경제 동향 좀 짚어보겠습니다. 7년째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병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뭘 짚어봅니까? 오늘 이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맨 끝에다 제가 배치했는데요. 끝에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국민소득 발표했어요. 두 가지로 하면 안 돼요? 끝에. 그게 이제 이게 기승전으로 연결되는 거기 그래요? 때문에. 예. 국민소득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2분기인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7월 말에 성장률 발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기억들이 있을 텐데 이게 성장률하고 국민소득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소득을 지난주에 제가 출연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금 2분기 마이너스 0.7%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예, 전분기 대비로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90년대 이후에 역대 그러니까 네 번째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상 상황에서 제일 낮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IMF 때야 당연한 거고 코로나 때도 당연한 건데 정상 상황일 때 그러면 가장 낮은 원투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야, 신기록 많이 세우네. 신기록 많이 세우죠. 네.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이제 그러니까 실질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죠. GNI라고 조금도 잘 알고 있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3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대부분 돌아가는데 3년 전으로. 이건 3년 전으로 돌아갔네요. 3년 전으로. 그러니까 2021년 그러니까 2분기보다도 더 줄어들었어요. 원래 이게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의 대명사는 일본인데 일본은 어때요? 근데 일본은 늘었죠. 일본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일본 최근에 잘 나가요. 일본.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일본 거 바로 나와요. 일본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한 3조 원 정도 줄어든 거고 2021년에 비해 가지고요. 일본은 한 15조 엔 정도 증가했죠. 야. 희한하죠? 예. 이게 보통 거꾸로인데 수치가. 아니, 실제로 거꾸로였었어요. 항상 거꾸로였었는데 한국이 그다음 이 정도 보여줘보세요. 예, 그 정도. 그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파란색이 이제 2021년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주황색이 이제 올해 이제 저거거든요. 예. 근데 2017년을 100으로 놨을 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발할 때죠. 100으로 놨을 때 그러니까는 2021년까지는 우리가 107까지 7% 올라갔던 거고 일본은 99.4%를 줄어들었죠 오히려요. 예. 100 밑으로 내려갔으니까요. 예. 근데 올해 이제 우리는 106.4로 줄어들었고 일본은 102로 쭉 올라가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이면은 거의 같아지지 않겠는가. 많은 걸 뒤로 바꾸고 있는데 소득도 지금 뒤로 가고 있어요. 자. 소득도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의 이제 설비 투자를 보게 되면요. 설비 투자도 2021년 이전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기업의 설비 투자는 장기 이제 그러니까 성장을 우리가 반영해 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21년 이전으로 그러니까 지금 올해 2분기에 45조 5천억 원인데 21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46조 6천억 원이었으니까요. 1조 1천억 원이나 줄어들었죠. 투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증가하고 있고요. 일본은 또 증가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증가하는데 일본은 줄어들고 있다. 그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 얘기를 해왔는데 한국과 일본 설비 투자 비교 띄워주세요. 자료. 예,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게 이제 이게 이제 일본과의 비교죠. 우리는 1.1조가 줄고 여기는 일본은 1.9조 원이 증가하고요. N이 증가했네. N이죠. N. 그러니까 저기다 곱하기 한 9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장기 침체의 대명사인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상황이 역전됐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3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모든 주요 경제 지표들이 지금 3년 전으로 지금 이제 후퇴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 3년 전으로. 최소 3년 전으로요. 최소 3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자료 있으면 올려봐 주세요. 어떤 겁니까? 테이블로 주요 경제 지표 이겁니다. 이건데 보게 되면은 실질 국민 총소득은 보여드렸던 거고요. 수출액 올해부터 8월 달까지 수출액도 2021년 이전보다 더 적죠 지금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 설비 투자액은 소개했고 국세 수입
국세 수입도 2021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거예요. 세수가 줄어든 거예요. 세수가 2021년 수준보다도요. 예. 국세는 대개가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증가하게 되는데 2021년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제가 이제 국민소득이 발표되면서 계산이 가능해진 게 나왔어요. 뭐냐면 재정수지 적자인데 예. 재정수지 적자인데 관리수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7.6%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6%. 상반기에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자료 올려주세요. 예, 이 자료 올려줘 보세요. 맨 밑에 이제 소개되고 있죠. 예. 마이너스 7.6%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얼마나 큰 거냐면 정부가 이제 그 지금 재정 준칙하겠다면서 도입하겠다면서 하는 게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의 2배가 넘는 규모잖아요. 정부의 올해 목표치가 마이너스 2.6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7.6이 나오고 있고요. 국가 채무도 지금 그러니까는 50% 안 넘기겠다고 지금 했는데 이미 51.1%입니다. 네? 51.1%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데 역설적으로 재정은 완전 히 파탄 나고 있죠. 재정은 파탄 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 경제 부분에서 잘하는 게 있습니까? 잘하는 걸 좀 하나라도. 그러니까 저도 있으면 좀 소개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이 하도 일부러 불안해하고 못하는 그러니까. 부분만 끌어낸 거 아니 아닌가? 저 여기 주요 경제 지표들 그 한 것 중에서 빠진 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 이 재정 적자가 잘하는 게 있는데 일부러 말하는 게 아니, 아니고 없어요. 일부러 말 안 하는 게 예. 아니고 모든 수치가 나쁘다는. 있으면은 정부에서 홍보할 겁니다. 아 그렇겠죠. 예? 조금만 이거 해도 어떻게 모든 수치가 다 나쁘지? 아니 이게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연결돼 있는 것 때문에.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도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5.8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7.6이라는 것은 지금이 무슨 뭐니까 전쟁 중이냐 이거예요. 코로나도 아니고. 예, 아 지금 전쟁 난 것 같았고 이게 이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보시면 전쟁이 난 것 같아. 전쟁 난 러시아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예. 전쟁 안 나고 우리나라가 다 러시아보다 나쁜 상황이니까.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정보 출연금리를 R&D라든가 이런 거 줄은 거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오늘의 이제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최근에 이제 엔화 외평채를 발행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엔화 외평채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언론들이 언론 역할을 안 해서 그러는데 예. 일단 먼저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왼쪽에 있는 게 이번에 그러니까는 지난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외평채 발행해 가지고 자료를 올린 겁니다. 기재부가요. 예. 올린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21년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외평채 발행한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금액으로는 한 13억 달러 정도. 달러를 한 5억 달러, 유로화를 한 7억 유로 합해가지고 13억 달러를 발행을 했었어요. 2년 전에요. 그때 역대 최저금리였다고. 예, 그럴 때 나왔었죠. 크게 화제가 됐었죠.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대신인도가 높다는 뜻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제 이번에 발행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먼저 이제 국민들을 위해 시청자들을 위해서 외평채가 뭐냐면요. 예. 외환시장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달러 값이 지금 우리가 최근에 지금 강세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세를 좀 약화시키려면은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 주면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달러 자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공급할. 그래서 그 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평채입니다. 그럼 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신인도를 보고 그렇죠. 이자를 정하는 나라가 망할 리는 없으니 예. 하지만 나라마다 신용도는 다르니까 근데 이자가 낮았다는 얘기는 한국은 지금 굉장히 튼튼하지. 예. 튼튼하지. 그래서 역대 가장 낮은 금리로 외평채 조달을 했다고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번에는요. 비교를 해보시면은 표 보여주세요. 표 지우지 말고 계속 띄워주세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일본의 엔화 외평채가 3년물부터 10년물 만기 네 가지 종류로 발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700억 엔을 발행을 했다고 이제 기재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가상금리라는 겁니다. 가상금리. 가상금리라는 게 그러니까는 원래 책정된 금리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 물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나라의 신뢰도에 따라서 예. 신용도에 따라서요. 그럼 먼저 이제 그 10년물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요. 예. 왼쪽에 있는 10년물이 맨 오른쪽에 있고요. 빨간색으로 박스에 놨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제 10년물 있잖아요. 달러 자금 조달한 네네. 거예요. 달러하고 엔화하고 어느 게 조달하기 힘듭니까? 달러잖아요. 달러가 힘들죠. 그런데 달러 10년물은 가상금리가 박스에 놨지만 25bp. 예. 25bp라는 게 1bp라는 게 0.01%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0.25%를 더 냈다는 얘기죠. 예. 0.25%를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0.48%를 낸 거야. 그러니까 거의 2배죠.
그러니까 이자를 2배나 줘야 되는 거네. 그렇죠. 예. 예, 2배나 이제 가상금리가 올라간 거죠. 애초에 달러를 유치해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그래요? 왜 엔화를 하냐고 제가 그렇죠. 지금 예.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5년물 같은 경우는 예. 5년물도 과거에 발행했었으니까 2년 전에 예. 그때는 13bp 0.13%였었어요. 어. 그런데 이번에는 0.33% 33bp잖아요. 엔화를. 예.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그러니까는 2배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배 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2년 전보다도 국가 신인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 예, 해외 시장에서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왜 엔화냐? 제가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달러면 달러 아니면 유로면 유로지.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예.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지금요. 자, 엔화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엔화 자금이 필요하니까 발행한 거잖아요. 원래는 예, 하는데 지금 엔화 가치가 지금 최저 상황에 있거든요. 낮죠, 떨어졌단 굉장히.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엔화를 자금을 조달해서 엔화를 공급하게 되면 더 떨어진다고 엔화 가치가요. 예. 그리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엔화를 시장에다 공급할 일이 없는 거야. 우리가 왜 그렇게 해요? 이거 일본 정부가 할 일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엔화 자금이 필요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요. 아니, 달러 자금을 조달하면 이해가 가지. 결제 대금으로 엔화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엔화 자금이 지금 우리가 확보할 이유가 없다고 지금요. 저거 왜 했어요, 저거? 그러니까 엔화 자금이 필요 없는데 엔화 자금을 왜 확보했느냐. 여기에 이제니까 우리가 예. 이게 이제니까는 그 오늘의 이제니까는 그 핵심 아닙니까? 핵심이 핵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엔화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이제니까는 시장에다 공급하게 되면은 원화로 바꾸든지 예. 아니면 또 그걸 달러로 바꾸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그 돈을 환전해야 가지고 되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외평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핫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국가 재정이 지금 막 이제 지금 파탄 나다 보니까 예평 기금에서 돈 지금 그러니까 옮겨가지고 쓰겠다고 지금 하는 게 지난번에 공자금 문제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평 기금을 땡겨 쓰는 거예요. 돌려막기로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쓰는데 그럼 거기 이제 빌 게 아닙니까? 예. 비는 거 이제 어쨌든 간에 메워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예평 기금에서 어쨌든 간에 재정에 투입을 할 자금들이 그러니까 예. 확보하는데 그러니까 엔화를 지금 그러니까는 시장에다가 지금 공급하게 되면은 공급할 일이 없는데 필요가 없는데 지금 예. 필요가 없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돈으로 바꾸겠다 이거죠. 다른 돈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뭐냐? 가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뭐냐면 엔화를 시장에다 공급할 지금 상황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시장 부족한 게 아닌데 왜 엔화를 공급하냐? 엔화 공급하게 되면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테니까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엔화 가치 더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 바람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엔화 자금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달러 자금이나 원화 자금이나 예. 이거하고 교환은 그러니까 하게 되면 근데 달러가 그러니까 엔화가 낮아서 네. 달러와의 교환 가치가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달러를 그냥 사면 샀지 왜 엔화를? 달러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금리가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정부에서는 뭐냐면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건데 낮은 금리로 왜 엔화를 조달해야 돼 애초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엔화를 조달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이 확보가 필요한 거예요. 돈 확보가. 돈 확보라는 게 그 대목을 제가 이해 못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한은에서도 차입을 하고 예. 돈을 여기저기서 다 긁어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세수가 빵꾸 나가지고. 단기 돌려막기 하고 있거든. 지금. 그렇죠. 국가 채무에 안 잡히게 하려고. 국가 채무에 안 잡히면서도 현금은 필요하니까 네. 은행에서 땡겨온다든가. 돈이 지금 한 150조 이상을 153조 정도로 지금 단기 돌려막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지금 굉장히 없는 거야 지금요. 자, 이게. 나라 국가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거야. 세수가 부족해. 그리고 돈을 확보해야 되니까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거를 다 여기저기 다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엔화 자금을 지금 일단 그러니까 이걸 조달을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돈 확보하기 이거는 위해서. 외평채를 발행한 것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예. 세수가 부족해서 돈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 제일 이자가 싼 걸 가지고 채워넣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엔화가 필요도 없는데 엔화를 산 것이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큰 문제는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은 자 이게 이제 3년부터 10년물이잖아요. 예. 그럼 저게 뭐냐면 3년 후부터 갚아야 되는 돈이야. 근데 지금 엔화는 환율이 낮잖아요. 예.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자 3년부터 10년 후에 갚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3년 후면은 뭐냐면 이 정권 마지막 끝날 때이고 그렇죠. 5년물부터는 다음 정권이 갚아야 되는 돈이야. 자기들이 갚는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엔화가 지금 최저 상황에 있고 그렇죠. 일본 은행이 총재가 위에다가 뭐라 했냐면은 최근에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마이너스 금리 이제 이거 이제 끝내야 끝내겠다. 되겠다 이런 네. 이제 뉘앙스를 이제 옵션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 사실 지금 강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화 가치는 지금 하여간 최저로 거의 내려온 상황에서 올라갈 일뿐이 없는 거야 지금 이제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1엔데 만약에 지금 9원 정도였는데 네. 1엔데 10원 10엔이 아니 1엔데 10원이 된다는 얘기는 700억 원을 빌려왔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1엔데 9원이면 97이 63 6,300억 원이 있으면 갚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10원이 되게 되면은 700억 곱하기 10원 해가지고 7천억 원이 필요한 거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나중에 그러니까는 훨씬- 훨씬 더 그러니까는 이게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우리가 많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일본은 좋죠. 그렇죠. 아니 그 일본 좋은 것도 제치고 우리가 어쨌든 차기 정권이 우리는 나쁘지. 차기 정권이 결국 그러니까 이 부담을 이제 그 뒤집어 쓰는 거라고요. 차기 정권 나가기 전에 일본은 좋죠. 일본이야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자금 일본 국채가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없는 상태 속에서 근데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는 선택마다 다 우리한테 피해가 되고 일본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상해요. 스트레인지. 베리 스트레인저. 베리 스트레인지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경제를 잘못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이 파탄 나다 보니까는 결국 이런 악수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냐면 다음 정권에다가 넘길 문제다 보니까는 다음 넘길 수 있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짓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세수가 부족 빵꾸가 나가지고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막 한국은행에서 빌려오고 차입도 하고. 예. 그러면서도 장부에 안 잡혀야 돼. 국가 채무를 안 잡혀야 되는 방식으로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야 니네 채무 왜 이렇게 늘었어 이런 말을 들을 테니까 그 말을 피하려고 급전으로 비싼 이자를 물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다가 결국은 이제 외평채까지 갔어요. 외평채 발행하자. 이거 채무를 안 잡히잖아 금방. 어차피 3년 5년 하면은 우리가 책임질 일도 아니잖아. 근데 그러면 달러를 하던가. 근데 달러를 하자니 이자가 높고 그래서 엔화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엔화가 지금 낮기 때문에 나중에 갚을 때 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일본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경제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엔화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없어요.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이건 결국 그냥 돈 마련하기 위해서. 엔화를 가지고 무슨 결제해야 되는 사정이 갑자기 몰아닥쳐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엔화를 시장에다 공급하면 우리 경제는 더 안 좋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요. 타는 선택마다 다 일본은 좋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제 운용을 처음을 잘못 방향을 잡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을 위해서 R&D 삭감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니까 국가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들 같아 이분들. 국가 미래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닐까? 거꾸로? 거꾸로요. 정반대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닐까? 자,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